6월 14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천과 경기에서 압도적 지지 속에 6.13 지방선거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큰 충격에 빠진 채 동요하고 있어 수습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강했던 인천과 경기 접경 지역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외면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천 경기를 통틀어 강화, 연천, 가평 단 3곳에서 기초단체장 당선인을 배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인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당선인이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큰 격차로 꺾었습니다. 박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 되는 인천특별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이 막판 추격전을 벌인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압도하며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경기도의 모든 잠재력과 기회, 자원, 역량을 온전히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교육감의 도성훈, 경기도 교육감의 이재정 후보가 나란히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경기가 미래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진보교육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맹성규 당선인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18 아름다운 선택 윤가록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듭니다. 아나운서 김아영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어제 모두 7장의 투표용지에 인천, 경기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심부름꾼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여기에 인천 남동갑 선거구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셨을 줄로 압니다. 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선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에선 모두 8장의 투표용지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셨을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유권자의 70.9%가 이번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역대 투표 경향을 살펴보면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 투표율이 떨어지는 편이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 지방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은 60.2%를 기록해냈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 투표율은 55.3%로 전국 최하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경기 지역 투표율 역시 57.8%로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인천, 경기 모두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냈는데 무엇이 원인일까요?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인천, 경기 인천 지역에서 과연 어떤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개표 결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됐습니다. 이번엔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도성훈 후보 당선됐습니다. 이어 경기도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재정 후보 당선됐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10곳의 기초단체장 당선인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중구청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인성 후보 당선됐습니다. 인천 동구청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인환 후보 당선됐습니다. 인천 남구청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 당선됐습니다. 연수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후보 당선됐습니다. 남동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호 후보 당선됐습니다. 부평구청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후보 당선됐습니다. 계양구청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형우 후보 당선됐습니다. 인천 서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화군수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 유천호 후보 당선됐습니다. 끝으로 옹진군수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정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31곳의 기초단체장 당선인 확인하겠습니다. 수원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성남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 당선됐습니다. 의정부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후보 당선됐습니다. 안양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후보 당선됐습니다. 부천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장덕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광명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승원 후보 당선됐습니다. 평택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양주시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후보 당선됐습니다. 동두천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용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안산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화석 후보 당선됐습니다. 고양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과천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 당선됐습니다. 의왕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구리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후보 당선됐습니다. 남양주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산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욱 후보 당선됐습니다. 화성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철모 후보 당선됐습니다. 시흥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 당선됐습니다. 군포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후보 당선됐습니다. 하남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 당선됐습니다. 파주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주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항진 후보 당선됐습니다. 이천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용인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당선됐습니다. 안선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석재 후보 당선됐습니다. 김포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 당선됐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포천시장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 당선됐습니다. 연천군수 선거에는 자유한국당 김광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양평군수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후보 당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수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택 2018 김하영입니다. 6.13 지방선거 대장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후보자들은 개표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인천, 경기 지역 주요 당선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해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인천광역시장 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승리의 여신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당선인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승리 요인과 주요 공약들 살펴보겠습니다. 해양도시 인천에서 나고 자란 박남춘 당선인은 어린 시절부터 바다에 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바다 행정을 다루는 공직과 인연을 맺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박 당선인은 20여 년간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며 해양항만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을 수행하던 중 장관으로 임명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 인연은 이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인사수석 비서관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또 한 번의 드라마를 쓰게 됐고 친문그룹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시발점이 됐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전통적 보수 텃밭이었던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박 당선인은 2016년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의 경험은 300만 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도전과 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당선인의 1호 공약은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 그가 서해평화협력시대를 과감히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인천을 사람 중심의 도시, 새로운 교통혁명이 실현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원도심 교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정치 행정 경험,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천특별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다짐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박남춘 당선인, 앞으로 4년간 왕성한 시정 활동을 통해 시민 성원에 보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지사 선거로 가봅니다.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선거가 치러져 우려가 컸던 경기도지사 선거. 최후의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인의 차지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도민을 만나기 위해 31개 시군을 두 발 부르트도록 뛰어다닌 이재명 당선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 1분 1초를 아끼려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촛불혁명과 대통령 후보 경선, 시사예능 프로그램 참여로 국민적 인지도와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알아보고 엄지척을 해주는 도민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소신 있게 거침없이 달려가는 이 당선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생경제 살리기와 공정사회 건설은 이 당선인이 일관되게 강조한 도정 방향입니다. 이 당선인은 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골목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통해 경기도를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중심지로 쑥쑥 키워나간다는 부푼 꿈을 제시합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도소매점,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통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춘 경기판 경제 정책입니다. 경기 북부에 남북협력공단을 만들고 경의경원선을 축으로 경제산업은 물론 관광물류 개발벨트를 조성하는 구상을 담아냈습니다. 이는 도정 최우선 목표인 경기퍼스트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경기퍼스트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경기순환고속도로로 바꾸는 등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을 경기도 중심으로 옮겨오겠다는 야심찬 전략입니다. 서울의 변방이 아닌 경기도, 1,300만 경기도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당선인의 옹골찬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재명 당선인, 앞으로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잘 헤아려 민생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도지사가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초여름 무더위를 헤치면서 유세 현장을 누볐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당선인입니다.
88개 시민단체 회원이 참여한 5만 명 선거인단의 지지를 받은 진보 진영 단일 후보. 막중한 책임감과 대표성을 한몸에 짊어지고 선거에 나섰기에 도성훈 당선인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현장 소통 공감 대장정이란 이름으로 인천 시내 곳곳을 누비는 도 당선인에게 시민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교육의 문제도 해답도 바로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평교사로 시작해 33년간 교직에 헌신해온 도 당선인. 전교조 인천 지부장을 맡아 치열한 교육 현장을 몸으로 체득했고 동암중학교 교장을 맡아 학교 경영 경험도 쌓았습니다. 혁신교육의 성과를 살려 인천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끌겠다는 각오로 넘치는 도 당선인. 그의 1호 공약은 평등교육입니다. 혁신학교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성적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인천교육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학교 간 불균형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도성훈표 혁신교육이 펼쳐질 인천. 인천교육의 새 바람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유초 중등교육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학교급식 시민운동과 교육개혁운동에 헌신해온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당선인.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천교육을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교육감의 역할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지난 4년간은 경영자로서 CEO 구실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교육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 4명의 경쟁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한 이 당선인의 어깨에 경기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슬로건은 이재정이 간다. 지난 4년간 일관되게 해온 것처럼 공식 선거운동 기간 발로 뛰며 믿음과 역량을 증명해 보인 끝에 재선의 주인공이 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 지금의 혁신학교는 미래학교로, 혁신공감학교와 일반학교는 혁신학교로 성장시키고 현재 15개인 혁신교육지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 당선인의 약속입니다. 경기혁신교육 3.0을 통해 혁신교육 기본 원리를 모든 학교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미래교육의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이 당선인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위해 일선 학교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 운영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업 내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권한을 일선 학교에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 총장과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통해 뛰어난 역량을 확인시켜준 이 당선인. 경륜이 묻어난 교육행정 능력과 1,300만 경기도민의 변함없는 신뢰. 이 당선인이 다시 한번 경기교육의 책임을 맡게 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재임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 경기도민들이 성원을 보낸 만큼 이제 그 믿음을 되돌려주는 확실한 교육정책으로 경기교육을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의 인천광역시장 출마로 공서기도에 치러진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부평고, 서울대, 행정고시,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강원도 경제부지사,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전 경제부지사. 30여 년 행정 전문가로 내공을 다져온 맹성규 국회의원 당선인을 설명해주는 한 줄 이력서입니다. 맹 당선인은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법치 행정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전한 국회의원직. 정치 초년생 맹 당선인에게 선거는 또 한 번의 시련이자 도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자주, 더 많은 국민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방향을 듣는 것 외에는 딱히 선거 전략이랄 것도 묘안도 없었습니다. 경청하고 소통하여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정치적 자산이 되리라 굳게 믿은 그의 생각은 주요했습니다.
인천 정치 1번지로 꼽히는 남동구갑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진출하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남동을 빠르고 편리하게는 맹당선인의 선거 캐치프레이즈. 국토건설 행정가로서 전문성을 살려 남동구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앞당기겠다는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주민들이 막막한 순간 마지막으로 떠올릴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싶은 맹당선인의 열정은 이미 국회의사당에 달려가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모든 당선인들이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는 지역사회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택 2018 인천 경기 주요 당선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 경기 인천 주요 당선인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표 결과를 토대로 구성해본 지역별 판세 현황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야당의 입지는 좁아진 형국인데요. 지역별 판세 현황 정리해봅니다. 먼저 인천 보시겠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구 10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곳, 자유한국당은 1곳에서 각각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보시겠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구 31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곳, 자유한국당은 2곳에서 각각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광역의원 선거구 판세 현황입니다. 네, 이번엔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구 판세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별 판세 현황 살펴보았습니다. 선택 2018 이슈 토파보기 일부 시간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서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 전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의 인천일보 정경부 이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개표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선거가 이렇게 조용히 치러질 수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이렇다 할 사건 없이 완벽에 가깝게 투표와 개표가 진행이 됐고요. 다만 경기도에서는 사소한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13일 오후 성남 시내 한 투표소에서는 68살 A씨가 술에 취해서 특정 후보를 지칭하면서 빨갱이다 라고 외쳤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수원 시내 한 투표소에서는 29살 B씨가 투표용지를 기표소 내에서 촬영했다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적발돼 그 사진을 지운 뒤에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술 취한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귀가하는 등 비슷한 사건이 모두 12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유세 차량 주정차 교통 불편 신고가 9건, 후보자 현수막 사라짐 사건이 1건, 투표 동료 문자 메시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가 16건 등 모두 39건의 선거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분한 가운데 투개표가 이루어졌고 개표 과정에서도 이렇다한 시비거리가 거의 사라져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 선거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쉬운 대목은요. 이번 선거 역시 인천과 경기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런 점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한번 살펴주시죠. 네, 프로그램 서두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지방선거 전국 최종 평균 투표율은 60.2%로 23년 만에 지방선거에서는 마의 60%를 뛰어넘었습니다. 당초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에 묻혀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역대 지방선거 중 최대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인천과 경기의 투표율 저조 현상인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 꼴찌라는 오명은 벗지 못했습니다. 인천의 투표율은 55.3%, 경기는 57.8%를 기록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이 꼴찌, 경기도는 최하위권인 15위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저조한 투표율이 사실 어제 오늘만은 아닙니다. 원인이 뭘까요? 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난무했던 폭로 비방전에 대한 염증, 그리고 지역 정치인에 대한 무관심, 게다가 팍팍한 민생 경제까지 더해진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정체성과 애향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런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인천 경기 유권자들의 자각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모두 7장,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곳에서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선거에 임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 하니까 유권자들로서는 헷갈리거나 하는 등의 혼란이 혹시 빚어지진 않았나 싶거든요. 어떤가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후보를 비교하면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우선 역대 지방선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었고요. 4장, 3장 이렇게 투표용지를 나누어 받은 뒤 2차례로 나누어 기표하는 시스템이 안착되어서 우려했던 혼란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투표 종료와 동시에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때 여야 그리고 각 후보 캠프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네, 희비가 엇갈렸다는 말이 있는데요.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식 선거운동 전후에 쏟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긴 했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숨어있는 보수층의 표, 이른바 샤이 보수표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 막판 이재명 당선인을 괴롭혔던 여배우 스캔들, 해경군 김씨 논란 등으로 선거 판세가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찻잔 속의 태풍이었습니다. 여당은 화로한 반면 야권은 대세가 기울어졌다는 패배감 속에 침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네, 인천광역시장 후보 캠프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어땠나요?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된 박남춘 후보 캠프에서는 네. 출구조사 결과 큰 지지율 격차로 승리가 예측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얼싸안고 환호하는가 하면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반면 참패가 예상된 유정복 후보 캠프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관계자들이 개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역전을 기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역대 선거를 통틀어 이번 지방선거처럼 여당이 전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싹쓸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는 줄곧 그 청와대와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12곳에서 실시가 됐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이 11석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의석이 129석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민주평화당, 정의당,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3명을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152석이 되는데요. 이런 결과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둔 민주당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북미, 그리고 미일 중러 등 4강의 역학구도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발휘하는 이른바 문재인 운전자 역할론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보수의 대변자임을 자처해온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된 만큼 한동안 당내 분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진로를 놓고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처절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모든 것을 허물어뜨린 뒤 새롭게 출발하는 것, 창조적인 파괴만이 현재 야권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투파보기 일부 6.13 지방선거 요점 정리 인천일보 정경부 이상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뭐 나라가 잘 돼야지 국민도 다 잘 먹고 잘 살죠. 다른 게 더 있겠어요. 복지나 주민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13 선거를 통해서 인천에 낙후된 재래시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런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버스 좀 더 다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의 지역사회가 더 밝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깨끗한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당선인들에게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 들어보셨습니다. 선택 2018 이슈 투파보기 2부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기태 연합뉴스 전 인천 취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인천광역시장 선거 짚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당선인의 압승 요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박남춘 당선인은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투표 결과 2위를 한 유정복 전 시장하고 같은 시장민의 자녀로 인천에서 나와서 인천에서 자란 그런 인천 출신의 인사입니다. 더구나 제물포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고 또 행정고시도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대학이 각각 다른 대학을 나온 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우리 박 당선인을 보면은 해양수산부를 거쳐서 그리고 청와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인사수석을 한 어떻게 보면 행정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 행정 전문가라는 그 인물에다가 또 이번에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마케팅 이게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우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네거티브 네. 공세로 뭐 진흙탕 선거판이다 이런 말까지 나돌았는데 이런 불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압승이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그 여배우 스캔들로 예, 선거 초반부터 네거티브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이 압승한 이유는 결국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하고 또 같은 여성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만은 거기 미투하고 여기 스캔들하고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안희정 지사는 많이 보도에 보셨겠지만 도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재명 당선인은 좀 경우가 다르죠. 그 차이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그 이재명 시장이 2번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보여줬던 추진력 이런 것들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박남춘 당선인과 똑같이 문재인의 마케팅이 당선에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경기도와 인천은 특히나 안보 이슈에 민감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선거 전 연달았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경기도는 시흥선하고 맞닿아 있어서 접경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고요. 인천도 특히 NNL 쪽에 아주 예민하고 아차하면 해상 분쟁이 일어났던 아주 화약고 같은 지역이죠. 그렇죠. 예, 화약고 같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근데 저는 오늘 일부 언론 매체에서 많이 나오던데
북미 정상회담은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은 바로 하루 전에 투표일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예. 네. 이게 바로 다음 날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리더십. 네. 예, 이게 더 큰 영향을 줬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이런 부분이 예. 오히려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저는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 시대로 가는 그런 리더십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해 5도가 있고요, 또 강화도가 있고요, 예. 경기도도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이렇게 접경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하얗고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안보 이슈에 매우 민감한 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투표 행태를 보다라면 보통 이 지역은 이 보수 성향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패턴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이들 지역에서조차도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약진이 두드러지거든요. 예. 이 말씀하셨던 그런 분석이 이런 사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번에 판문점 공동선언 같은 거는 판문점 공동선언은 특히 이 서해 5도 지역의 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게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고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야 후보들이 아마 경합이 가장 심하게 했던 게 옹진군입니다. 옹진군. 네. 예. 지난번 선거 때는 자유한국당의 조영일 군수께서 지금 현재 군수께서 나오셔서 무투표 당선됐던 겁니다. 네. 그때 야당에서 아무도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5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본선에서 오늘 당선되는 그런 그때 지난번 선거에 비하면 어찌 보면 이변이라고 볼 수 큰 이변인 중에 네. 이변이에요. 네. 예, 큰 이변 중에 이변입니다. 그때 지난번 6회 지방선거 때는 상당도 모였던 일이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얘기를 다시 화제를 경기도 도지사 선거로 좀 돌려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재명 당선인은 그동안 시리에 빠져있던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예.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자긍심 캠페인을 펼친 게 아주 주요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입니까? 그렇죠. 성남시장을 2번 거치면서 그 추진력의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은 겁니다. 결국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거기 뭐 청년 수당도 있습니다만은 그 성남 이재명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청년 수당 외에도 무료급식, 무상교복 지급 네. 또 심지어는 산후조리비도 산후조리비까지 지원하겠다. 네. 지원하겠다는 그건 이재명표 브랜드를 확실하게 네, 갖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게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교육감 선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촛불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인 도성훈 전 동암중 교장이 선출이 됐고요. 경기도에서는 진보 성향의 이재정 현 교육감이 재선에 다시 그렇습니다. 성공을 합니다. 예, 예. 자, 인천과 경기도 모두 진보 교육감이 2차례 연속해서 뽑혔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인천이나 경기도가 이 정서가 비슷합니다. 네. 자녀들에 대한 교육 정서가 사실은 비슷합니다. 인천 사람이 경기도 가서 살고 출퇴근하고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고 또 이사 와서 살고요. 정서가 비슷합니다. 근데 서울 시내 어디서든 경기도 인천 오는데 2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되게 다. 그렇죠? 그러면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있고 1시간도 안 걸려도 갈 수 있는 거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력 차이는 너무 크죠. 네. 예, 그다음에 보수 교육감들이 쭉 교육감 하시면서도 한 번도 개선이 안 됐던 그런 학력차 이걸 극복을 해서 진보한테 한번 맡겨보자 이런 데서 온 게 아닌가.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번 직전 교육감께서 뇌물 수수 혐의로 네, 구속이 됐죠. 구속까지 네. 돼 있지만 그래도 다시 진보를 선택한 것은 그 경기도 교육, 인천 교육에 같은 성향의 시민들하고 도민들께서 한번 바꿔보자. 왜 이렇게 학력차가 서울하고 경기 인천이 크냐? 진보한테 맡겨보자. 그동안에 보수 쪽에다가 표를 줬다가 이루지 못한 자기들의 그 패배 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다시 경기도나 인천이나
보수 진영의 교육감을 선택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인천시장, 뭐 선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박남춘호, 앞으로 4년 동안 인천시정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까요? 예, 뭐 정책도 많이 내놨고요. 또 본인이 공약 일반 유세 중에 공약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유세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요. 많이 했는데 뭐 두 공약이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사실 비슷합니다. 네. 예, 이번 낙선한 유정복 시장 전 시장이나 박남춘 당선인이나 사실 공약 내용이 비슷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뭐 일종의 저 795선 서울 지하철 연결, 뭐 이거 구도심 활성화. 네. 예, 구도심 활성화해서 뭐 구도심 전담 부지사를 두겠다. 네네. 아니면 또 이쪽 청을 두겠다, 전문 청을 두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저는 그거는 재탕, 삼탕했던 공약들입니다, 사실. 아, 예. 그럼 가장 인천에 지금 시급한 거는 지금 당선이 해야 할 거는 구도심 활성화라고 봅니다. 네. 구도심 활성화 하려면은 제 생각으로는 남동공단과 주한공단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남동공단이나 주한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송도 신도시나 청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 구도심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급여가 지금같이 저임금을 받는 한 구도심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중점적으로 정책을 펴서 시하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시하고 인천시하고 은행들하고 펀드를 구성해서 예, 스타트업 업체하고 기존에 있는 남동공단의 주한공단의 제조업체들하고 같이 SPC 구성해서요. SPC 구성해서 공단을 지금 해외로 나가는 입주 업체들이 해외로 안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직장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면은 자동 구도심 문제가 해결되고요. 인천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로 또 한번 가볼까요?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 호 앞으로 4년간 경기도정에는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경기도 지사로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예, 제가 보면은 뭐 국세하고 지방세가 한 8대2 정도 비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당선인께서는 6대4로 지방 세수를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하셨죠. 뭐 도민 청원제 네. 도입, 도민 발안제 도입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아까 다시 3대 무상복지 제도를 네.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표 무상 브랜드. 예, 무상 브랜드. 예, 무상 네네.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게 지금 이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지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그동안 하면서 이렇게 추진했던 걸 보면은 이런 건 충분히 하리라고 예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슈는 지금 가장 큰 거는 공약 사항에서 제가 못 붙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DMZ 개발이라든지 남북 평화 공존지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이 공약에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새로운 그쪽에 관광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말씀대로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금 그 남북 관계 통일 시대를 대비한 DMZ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 평화 관광 그 벨트 조성 사업들이 이미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연소성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예. 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당선인은 이 도민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도민 청원제 도입이랄지 또 지역 화폐 발행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 공약에 보니까 그 뭐 도민 지역 화폐 아주 강조를 해서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를 쭉 그 지켜보시면서요, 목도하시면서 수많은 선거를 지켜보셨겠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를 한마디로 총평한다라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오늘 일부 그 평론가들이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시던데 그 민주당 압승은 분명히 압승입니다. 근데 보수의 괴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치 평론가들이 오늘 많이 쓰던데. 아, 보수의 괴멸. 네, 괴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저는 그 괴멸이라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유정복 낙선자나 또 남경필 낙선자 양쪽 다 30% 후반대 지지율을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럼 보수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있는데 괴멸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좀 참패했다. 대패했다.
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마케팅이 때문에 성공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천하고 경기도뿐이 아니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선택 2018 이슈 토파보기 2부 김기태 연합뉴스 전 인천 취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낮에는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6도, 의정부 27도, 수원, 용인 28도, 평택 29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4에서 9m, 물결은 최대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9에서 14m로 불며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윈스턴 처칠.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4년) 만에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4천여 명의 지역 일꾼이 주민의 손으로 새롭게 뽑혔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 교육, 복지, 환경,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뛰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2018 한 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규모가 무려 2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지역 일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디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선택 2018 제7대 6.13 지방선거 특집방송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